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언론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KF-21이 미국의 자존심 F-35를 무섭게 따라붙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KF-21이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에 발끈하여 한국의 KF-21을 밟아주겠다며 나토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는 전투기체 평가를 하여 한국을 깔고 뭉개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한국도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흥미진진한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들어보시죠.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스템 정지, 경고음, 갑작스런 하강,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15년 전 한국 상공에서 저는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의 시스템이 멈춘 채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신히 비상 착륙으로 살아남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엘라 카터, 42살, 전직미 공군 조종사이자 현 나토 항공평가위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그 기억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경고음, 소나기에 느껴지던 조종관의 무반응, 공포로 메마른 입안의 감각까지. 그 이후로 한국산 무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순전히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나토가 차세대 전투기 평가를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고 저는 그중 한 명으로 선택됐을 뿐이죠. 호텔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빽빽한 고층 빌딩. 15년 새 이렇게 변한 건가 싶었지만 곧 냉정해졌습니다. 화려한 외피 아래 진실은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군용 헬기의 날카로운 프로펠러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가운데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있는 사천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산맥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지 형식적인 방문, 시간 낭비에 불과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너무 젊은 얼굴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개발팀장이라는 사람은 겨우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전투기를 말도 안 됩니다. 벽면에는 복잡한 기술 도표들이, 정면에는 KF-21의 홀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그때 개발팀장의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평균 연령 30대 중반의 기술팀이 모든 자율 코드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 부품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첨단 전투기를 미국 기술 없이 만든다고요? 저는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외형은 정말 근사하군요. 속은 아직 모르겠지만요. 그의 얼굴에 스친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를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경납고로 이동하는 동안 제 안에서 내심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독자 개발이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경험이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요.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고 KF-21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의 스텔스 도장이 빛을 흡수하는 그 실루엣은 솔직히 숨이 막혔습니다. F-35나 F-22보다 날렵하고 우아했으니까요. 조종석에 올라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모든 인터페이스가 놀랍도록 직관적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어떤 전투기보다 조종사 친화적이었죠. 그럼에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언제든 속일 수 있으니까요. 활주로에서 KF-21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상승, 이어지는 롤링과 극한의 선회 기동. 첫 시험 비행에서 이런 극한 기동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착륙 후 조종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놀라움도 잠시, 그녀의 헬멧 안쪽에서 본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태극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의 자존심, 미래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이전까지 확신했던 모든 선입견이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 나토 사절단은 내부 브리핑을 위해 호텔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KF-21 개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청이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홍보용 영상일 테니까요. 하지만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개발국이 되기까지의 30년 여정을 담은 기록물이었죠. 일본의 식민지, 한국 전쟁의 폐허, 그리고 그 이후 산업화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연구원들의 인터뷰였습니다. 그중 한 명, 30 초반의 여성 엔지니어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기 수입국에서 무기 설계국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게 제 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미 공군에 입대했을 때도 비슷한 사명감이 있었으니까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 그것이 이 젊은 연구원의 눈빛에서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 심야 연구실에서 불을 밝히며 일하는 연구팀의 모습. 누군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일하느냐고. 그러자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전투기도, 철학도 만듭니다. 이건 그저 비행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순간 15년 전 제가 탔던 한국산 훈련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한국은 겨우 기초적인 훈련기를 만들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니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걸까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KF-21 개발 초기의 실패 장면들, 수없이 반복된 시뮬레이션, 밤새 토론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시스템을 설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직적인 지시가 아닌 수평적인 협업이었죠. 영상이 끝나고 회의실에 불이 켜졌을 때 동료들의 표정이 저와 비슷하게 놀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알던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옛날 제가 비웃었던 한국 무기와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한국가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봤던 걸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처음으로 주관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KF-21의 실제 성능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내일은 실전 시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질 테죠. 시연 당일 공군 기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토 사절단뿐만 아니라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몇몇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 KF-21은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연 계획을 상세히 공개했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보통 신형 전투기 시연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능을 감추기 위해 특정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시연은 공대공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KF-21 2대와 F-35 2대의 모의 전투였죠. 당연히 F-35의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세계 최고의 전투기니까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KF-21은 놀라운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움직임이었죠. 중간 지점에서 두 전투기가 교차하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KF-21 한 대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무전에서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나는 걸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종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무언가를 조작했고 KF-21은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브리핑룸에서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개발팀장이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상황은 실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지 마세요. KF-21은 자체 개발된 비상 복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특별한 매뉴얼 없이도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을 넘었네요.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통 시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본 것은 실제 비상 상황이었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증명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시연이 끝난 후 그 비상 상황에서 조종했던 파일럿을 만났습니다. 그는 F-35도 타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죠. KF-21의 조종감은 F-35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민감합니다.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담았습니다. KF-21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인상적이었다고요. 한국 기술진들이 이룬 성과는 분명 존중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히 내일은 전자전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자전은 현대 전투의 핵심이자 선진국들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였으니까요. 과연 KF-21은 이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셋째 날, 우리는 한국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고도의 보안 시설이었습니다.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여러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이 시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벽면 스크린에 복잡한 전자파 분석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테스트는 KF-21의 전자전 능력, 특히 사이버 방어와 공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KF-21은 고유한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요.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적의 전자 공격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역추적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시스템은 미국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이니까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니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상에서 KF-21의 통신 시스템에 대한 재밍 시도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KF-21은 즉각 대응했습니다. 주파수를 바꾸고 암호화 방식을 변경하면서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통신 오류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개발팀이 상황을 분석하더니 이것이 계획된 테스트가 아닌 실제 해킹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테스트를 이용해 KF-21 시스템에 침투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해킹 시도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개발팀은 놀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요. 개발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역추적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그러자 벽면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고 신호를 추적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의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무인기였습니다. 테스트 구역 외곽에 있던 위장된 드론이었죠. 우리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이 테스트를 방해하기 위해 특수 해킹 드론을 보냈다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KF-21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역추적까지 완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발팀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온 것입니다. 현대전은 물리적 충돌보다 전자전, 사이버전이 더 중요합니다. KF-21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와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래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브리핑이 끝난 후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젠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한국이 설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의 기술을 빌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표현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 공군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애국심이었습니다. 넷째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나토 사절단 내부에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일부 위원들이 KF-21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평가는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호텔방으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KF21에 대한 왜곡된 기술 분석과 함께 제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제 방에 놓고 갔을까요? 분명 미국 방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누군가였을 겁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인 시절부터 저는 진실만을 보고하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진실을 왜곡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근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맞서야 할 상대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득권과 이해관계, 그리고 국가 간 패권 다툼이었죠. 결정을 내린 후 다시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야간 접근 허가를 받아 KF-21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기술자들이 아직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실체를 알고 싶다고요. 보고서, 왜곡 요청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그늘에서 나오기 위해 여기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게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수입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업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었죠. 기술자가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KF-21의 내부 시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최첨단 시뮬레이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파일럿 트레이닝용으로 개발 중인 버전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종을 시작하자 놀라운 현실감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본 어떤 시뮬레이터보다 정교했습니다. 특히 조종 감각이 실제와 거의 동일했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편한 길, 기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었죠. 다른 하나는 위험하지만 진실된 길, 제가 본 그대로를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인근 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국적 불명, 응답 신호 없음, 명백한 영공 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국 공군 지휘관이 설명했습니다. F-15K는 정비 중이고 F-35는 갑작스러운 전산 오류로 출격이 지연되고 있다고요. 현재 즉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KF-21뿐이었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무인기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백한 정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사시설을 정찰하는 듯한 경로였죠. KF-21 두 대가 출격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우리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KF-21은 놀라운 속도로 목표 지점에 접근했고 곧 무인기와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KF-21은 무인기를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자방해 신호를 보내 무인기의 조종 시스템을 교란시켰습니다. 무인기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럽게 움직이다가 결국 국제 공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 위기를 해결한 것입니다. 한국 공군 지휘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 평화적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물리적 격추는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 평화를 유지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그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뉴스에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외신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F-35가 정비 중일 때 하늘을 지킨 건 KF-21이었다. 이 헤드라인은 세계 방산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F-35의 위상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온 후 다시 한번 제 앞에 놓인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답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KF-21은 단순한 도전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였으니까요. 나토 전투기 채택 최종 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사절단이 각자의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F-35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의 신뢰도와 기존 회원국들과의 호환성 때문이었죠. 게다가 미국의 정치적 압력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토론 시간, 저는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발언이 제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양심에 따라 말해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술이 말할 때 정치가 침묵해야 합니다. 저는 KF-21의 뛰어난 성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조종성은 현존하는 어떤 전투기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 선택은 KF-21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자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번졌죠. 하지만 곧 다른 위원 몇 명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F-35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나토의 주력 기종은 F-35를 유지하되 KF-21은 특정 훈련 프로그램과 전자전 작전에 초청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나토의 문턱을 넘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표단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환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개발팀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저를 작은 축하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모인 한국 기술진들은 소주와 컵라면으로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파티가 아닌 소박하지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를요. 그들은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가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안전한 길을 벗어나 진실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파리 국제 항공 박람회 KF-21이 처음으로 풀 무장 상태로 비행 시연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와 언론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이제 나토를 떠나 독립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발언 이후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제 신념을 따를 수 있게 됐으니까요. 박람회장에는 여러 전투기 부스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단연 KF-21 부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동양의 전투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F-35 홍보관을 지나쳐 KF-21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브뤼셀 회의에서 만났던 개발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새로운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KF-21은 이제 한국어로 된 전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다국어 옵션도 있었지만 기본 설정은 한국어였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에서 그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KF-21의 시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우아하면서도 날카로운 움직임에 관중들이 감탄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조종사가 내리자 아이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조종사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과 포즈를 취했고 그 뒤로는 하늘을 배경으로 KF-21이 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가가 걸어온 길이구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했구나.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한때 저는 냉소적이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느 한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부스 한쪽에서는 모의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 학생들이 차례로 앉아 조종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들 중 누군가는 미래의 전투기 조종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더 발전된 항공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될지도 모르죠. 개발팀장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눈에서 의심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이네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편견이 무너졌는지를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이 모두 끝나고 저는 활주로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은 이제 경납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실루엣이 하늘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국경을 모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 넓은 품은 모든 도전자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전에 담긴 진심과 열정이죠. 전시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KF-21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다. 한 세대가 조국을 위해 만든 선언이다. 그들의 꿈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의 결정체다. 하늘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도전과 성취, 그리고 때로는 실패까지도. KF-21은 이제 그 하늘의 역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역사의 작은 증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을 뛰어넘는 기술이나 성과를 목격하고 생각이 바뀐 경험. 아니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